2,847만 원. 68세 순자 씨는 이 숫자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 돈이 남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는 없는 돈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3개월간 그랬듯 오늘도 병원에 갈 준비를 합니다. 작은 보온병에 찌개를 담고 남편이 좋아하는 깍두기를 챙깁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72세 남편 만식 씨가 간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둘은 노후를 꿈꿨습니다. 제주도 한번 가보자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좀 주자고. 하지만 병은 그 모든 꿈을 삼켜버렸습니다. 퇴직금 1,200만 원은 진단받은 첫 달에 다 써버렸고 예금 통장은 이미 석 달 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만식 씨는 항상 웃었습니다. 아내가 올 때마다 힘들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또 왔어?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지. 뭘 그런 소릴. 밥 먹어야죠. 자, 찌개 가져왔어요. 하지만 만식 씨는 두 숟가락도 먹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복도로 나온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딸은 엄마 우리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라고 했고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래, 다들 사정이 있지.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병원비 청구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1차 847만 원, 2차 1,200만 원, 3차 2,847만 원. 순자 씨는 평생 청소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주유소에서 택시기사로 새벽 배달까지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악착같이 살았지만 남은 건 이 낡은 전셋집과 몇백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가난하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의 불빛들이 너무 밝았습니다. 저 안에는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병원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순자 씨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다음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환자분이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약값까지 합치면 최소 4천만 원은 더 필요하다고. 그 돈이 없으면 남편은 선생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병실로 돌아온 순자 씨는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만식 씨는 아내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돈 이야기를 들었구나. 순자야. 왜요? 걱정 말라고.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돈도 없는데, 치료비도 못 내는데. 나 믿어. 다 준비돼 있으니까. 순자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 준비돼 있다니.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순자 씨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다 준비돼 있다는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준비돼 있다는 걸까? 순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자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준비해온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사의 말대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식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기를 달고 의식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순자 씨는 병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삐삐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짐을 들고 택시 핸들을 잡고 새벽에 배달 상자를 나르던 손. 당신 제발. 순자 씨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눈 좀 떠봐요. 제발 한 번만 더 내 이름 불러줘요. 하지만 만식 씨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 만식 씨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 정신 들어요? 만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순자 씨는 귀를 가까이 대야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말하지 말고 쉬어요. 아니야 할 말이 있어. 만식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다 준비해놨어. 다. 순자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또 그 말입니다. 다 준비했다는 그 말. 대체 무엇을 준비했다는 건지. 돈도 없고 집도 전세인데 뭘 준비했다는 건지. 무슨 준비요 당신. 돈도 없잖아요. 우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자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고생만 시켰지. 그런 말하지 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만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잡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어, 너랑 살아서. 나도요, 나도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가지 마요.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발 이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만식 씨의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사랑해. 그것이 만식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순자 씨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비.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전 4시 37분. 만식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몇몇 친척, 옛날 직장 동료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 씨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만식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큰딸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좀 쉬어야 돼요. 계속 이러면 엄마도 쓰러져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그 구멍으로 들어왔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순자 씨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이게 전부구나.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 작은 함 하나로 돌아왔구나. 납골 땅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말했지만 순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 있을게. 너희 집은 좁잖아. 사실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간을 곱씹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텅 빈 거실에 섰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기침 소리도 TV 보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옷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대체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순자 씨는 옷을 꺼내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준비했다고 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갔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집은 전세였고 빚만 몇백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비로 빌린 돈까지 합치면 더 늘어났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남겨준 게 없잖아요. 순자 씨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세상에게, 자기 자신에게. 왜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왜 마지막까지 돈 걱정을 해야 했을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네. 순자 씨는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혼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밀린 고지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그리고 병원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순자 씨는 막막했습니다. 다시 청소 일을 해야 할까? 68살에 어디서 받아줄까?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할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이렇게 아침 일찍 문을 여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고 만식 씨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한빛은행 직원입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과 통장 관련해서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멍하니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유언장? 통장? 우리한테 그런 게 있었나? 무슨 말씀이신지. 은행 직원은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배우자이신 순자 씨께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남편이 뭘 남겼다는 걸까? 은행에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 준비해놨어.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순자 씨는 그날 오후 은행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은행 직원이 건넨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남편이 언제 그런 걸 썼을까? 3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지? 아, 남편이 처음 검진받았을 때쯤인가.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분명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을 생각하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빈문서는 아닐까? 갚아야 할 돈이 더 있는 건 아닐까? 심호흡을 하고 은행 문을 밀었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아까 집으로 찾아오신 분이 여기로 오라고 하셔서요. 아, 고만식 씨 관련이신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집에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순자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은 서류 몇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먼저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순자 씨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이신 김순자님 맞으시네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인가요? 우리 남편이 뭘 남겼다는 건지. 직원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먼저 읽어보시겠습니까?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 순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자에게 첫 줄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닫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난 거겠지. 미안해. 약속했잖아. 같이 늙자고. 같이 손주 보자고. 그런데 나 먼저 가버렸네. 평생 너한테 고생만 시켰어. 큰 집 한 번 못 사줬고 좋은 옷 한 번 못 입혔어. 미안해. 그래도 난 행복했어. 너랑 살아서. 이제 내가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 돈 걱정 말고 몸 아프면 병원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아줘. 통장이 하나 있어. 은행에 맡겨놨어. 그거 찾아서 써. 많지는 않지만 내가 쓰기엔 충분할 거야. 사랑해, 순자야. 평생 고마웠어. 글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편지를 쥔 채 울었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순자 씨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통장이 있다고요? 네. 고인께서 비밀 계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얼마나 있나요? 순자 씨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몇백만 원? 1,000만 원이면 정말 다행이고 그 돈이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직원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순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에.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뭐가요? 얼마인데요?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마이너스 통장인가? 빚이 있나? 직원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 계좌에 50억 원이 있습니다.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50억? 아니, 500만 원을 잘못 들은 건가? 뭐라고요? 50억 원입니다. 정확히는 50억 3,472만 원입니다. 순자 씨는 손에서 유언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고객님,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잔액 50억 3,472만 원. 순자 씨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50억이 맞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거래 내역을 보니 30년 전부터 꾸준히 입금하셨네요. 매달 적금도 넣으시고 이자도 쌓이고. 직원이 설명했지만 순자 씨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매달? 남편이 돈을 모았다고?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이요? 네, 고만식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커피 한 잔도 아까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떨이 제품만 사고 옷은 10년 넘게 입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내복 2겹씩 입던 사람.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 돈이 어디 있었어요. 우린 가난했다고요. 순자 씨는 울먹였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누가 장난치는 건가? 입금 내역 보시겠습니까? 직원은 프린트를 했습니다. 종이가 길게 나왔습니다. A사 용지 수십 장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입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20만 원. 1995년 4월 15일 20만 원. 1995년 5월 15일 20만 원.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이 입금됐습니다. 처음에는 20만 원,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순자 씨는 날짜를 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그때 남편은 택시 기사를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여기에 넣었던 거였습니다. 2005년. 이때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때도 매달 돈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 남편이 폐지를 줍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새벽마다 손수레 끌고 나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순자 씨는 부끄럽다고 그만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운동 삼아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씩. 순자 씨는 종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고 버스비 아끼고 밥 한 끼 걸으면서 모은 돈.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이렇게. 순자 씨는 종이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한참 후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거예요? 네. 유언장에 따르면 배우자이신 고객님께 전액 상속됩니다. 순자 씨는 다시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이라고 쓴 남편의 글씨. 순자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다가 웃으니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바보예요. 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50억이 많지 않다니. 평생을 굶고 참으면서 모았으면서 왜 혼자만 고생했어요? 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당신 다 준비했다는 게 이거였어요? 순자 씨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특유의 미안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들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입금 내역, 그리고 유언장. 50억?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돈이 있었다니. 남편이 이런 걸 준비했다니. 순자 씨는 입금 내역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20만 원.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택시 일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택시를 몰았습니다. 순자 씨는 반대했었습니다. 몸이 망가진다고, 그만하라고.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젊으니까 할만하다고 했습니다. 애들 학원비 내야지. 순자 너도 힘든데 혼자 벌게 할 수 없지.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순자 씨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 돈을 여기에 넣고 있었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7월부터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15만 원, 10만 원. 그 해에 큰딸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빚을 졌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배달까지 시작했습니다. 택시 끝나고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면서 순자 씨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번 돈의 일부를 따로 모으고 있다는 걸. 아니, 생각해보니 알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번 달은 택시 수입이 별로 없었어라고 말했으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한 거짓말. 2003년 입금액이 다시 늘었습니다. 50만 원, 80만 원. 이때는 남편이 주유소 야간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위험수당이 붙어서 월급이 좀 더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 남편에게 화를 냈었습니다. 밤낮이 바뀌면 몸이 어떻게 돼요? 그만두세요.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일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차 오는 것만 지켜보면 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유소 야간 관리인은 청소도 하고 재고도 세고 눈 오면 제설 작업도 해야 한다는 걸. 남편은 그걸 숨기고 일했습니다. 2010년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털어 아들을 도왔습니다. 그 후로 입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5만 원, 3만 원. 그래도 남편은 한 달도 빠짐없이 돈을 넣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때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한 이유를,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나갔던 이유를. 부끄럽게 왜 그래요? 나이 들어서. 순자 씨가 뭐라고 하면 남편은 웃었습니다. 운동 삼아 하는 거야. 돈도 생기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지.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굽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던 모습. 순자 씨는 입금 내역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당신 왜 혼자 이렇게 고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뤄뒀던 일이었습니다.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장갑,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생일 마이너스 미역국, 케이크 딸기. 겨울 내복 마이너스 순자 것 먼저 사기. 약 먹는 시간 마이너스 아침 8시, 저녁 7시 까먹지 말 것.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일은 늘 잊어버렸는데 순자 씨 생일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목표 5억 순자 노후 자금. 현재 4억 8천만 원 2020년 12월. 남은 기간 5년. 매달 200만 원씩 더 모으면 가능. 순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2020년 12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목표는 5억이었구나. 그런데 50억이 됐어. 어떻게? 순자 씨는 다시 은행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투자 수익 포함. 남편은 모은 돈으로 안전한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국채, 은행 예금, 배당주. 30년 동안 꾸준히 모으고 굴린 결과가 50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아까는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순자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난 거겠지. 미안해. 약속했잖아. 같이 늙자고.
같이 손주 보자고. 그런데 나 먼저 가버렸네. 평생 너한테 고생만 시켰어. 큰 집 한 번 못 사줬고 좋은 옷 한 번 못 입혔어. 미안해. 그래도 난 행복했어. 너랑 살아서. 사실은 돈 모으는 거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같이 기뻐하고 싶었어. 근데 못했어. 내가 알면 자기 것도 안 쓰고 모으려고 할 것 같아서. 너 그런 사람이잖아. 나는 내가 편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 아프면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걱정 없이 사는 거. 그게 내 평생 목표였어. 이제는 돈 걱정하지 마. 충분히 있어. 내가 100살까지 살아도 괜찮아. 아니, 120살까지 살아도 괜찮아. 오래오래 살아줘. 제주도 가봐. 우리 못 가봤잖아.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웠어. 만식이가. 순자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당신 바보예요. 왜 이렇게까지. 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혼자 고생했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우리 둘이 함께 모으면 더 좋았잖아요. 하지만 순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말했다면 자기가 반대했을 거라는 걸.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살자고 했을 거라는 걸. 남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30년 동안 준비했던 겁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사랑했어요. 순자 씨는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꺼내 닦았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순자 씨는 남편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게 뭔지. 편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사는 것. 남편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순자 씨를 위해. 자기는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의미 있게 쓰겠다고. 남편의 마음을 담아서 쓰겠다고. 당신 이름으로 뭔가 해볼게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일로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그동안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밀렸던 병원비를 모두 갚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조금씩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돈의 대부분은 그대로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자기 혼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신문을 보다가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학생 이야기였습니다. 성적은 우수한데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한다는 내용. 순자 씨는 그 기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큰딸이 대학 갈 때 등록금 때문에 밤마다 걱정했던 일. 남편이 새벽 배달을 시작했던 일. 그래, 이거야. 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게 이게 아닐까? 누군가를 돕는 것.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순자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해요. 장학해요? 네. 가난한 학생들 도와주는 거요. 우리 남편 이름으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십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나요? 10억 정도면 될까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억이요? 큰 결심이시네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에요. 의미 있게 써야죠. 석 달 후 만식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재단 사무실 문패를 보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이거 좋아할 것 같죠? 첫 장학생 선발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지원서가 들어왔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순자 씨는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 부모님이 아프거나 빚이 있거나 형제가 많아서 어렵다는 이야기. 순자 씨는 그 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모두가 예전의 자기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들. 이 아이들을 도와야겠어. 순자 씨는 원래 계획했던 10명 대신 30명을 선발했습니다. 한 명당 1년에 500만 원씩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첫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3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재단을 만든 김순자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장학회는 제 남편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택시도 몰고 폐지도 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모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줄.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모은 이유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편하게 살기를 바랐대요.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랐대요. 순자 씨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고생하는 부모님, 가족. 그분들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제 남편의 바람이었을 거예요. 순자 씨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학금 받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질문 있어요. 그래, 말해봐. 할머니는 외롭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안 계신데.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죠. 많이 외로워요. 밤마다 그 사람 생각해요.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그 사람이 남긴 게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요. 여학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전달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씩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될게요. 순자 씨는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줬습니다. 고마워. 건강하게 잘 지내. 마지막 학생이 나가고 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봤어요? 저 아이들. 순자 씨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들 우리 같은 아이들이에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당신도 저랬잖아요. 힘들어도 웃고 포기하지 않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으로 저 아이들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당신 덕분이에요. 순자 씨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했죠. 나 때문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순자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더 붉어졌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해가 다시 뜬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이 장학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게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50억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당신 편히 쉬어요. 나도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도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특유의 조금 미안한 듯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고마워요, 당신. 당신 덕분에 잘 살게요. 의미 있게 살게요. 순자 씨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이제 자기 삶을 살 겁니다. 남편이 원했던 삶, 편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삶. 당신 보고 있죠? 나 잘하고 있죠? 버스가 멈췄습니다. 순자 씨는 내렸습니다.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걷다가 꽃집 앞을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꽃을 샀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국화였습니다. 이거 주세요. 몇 송이 드릴까요? 한 다발이요. 집에 도착해서 순자 씨는 꽃을 남편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 선물이에요. 좋아하는 꽃. 사진 속 남편이 웃었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당신 것도 한 그릇 놓을게요. 밥상을 차리고 남편 사진 앞에도 한 그릇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순자 씨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누웠던 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요, 당신. 좋은 꿈 꿔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장학생들에게 연락도 하고 재단 일도 보고 친구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을 나누면서 그게 순자 씨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